오늘 밤 진실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황지호의 친부라는 한 줄의 문장 뒤에 누가 칼을 쥐고 있었는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피를 흘렸는가. 준비되셨다면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십시오. 도입부터 팽팽했습니다. 거울 앞 강세리는 입술을 눌러 색을 올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마스카라를 덧발랐습니다. 그리고 먼지 한 톨 없는 거울에 대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태호 그 남자만 사라지면 끝이야. 그녀의 동공에는 얼음장 같은 살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 하나, 이태호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치원생인 황지호에게만큼은. 어른들의 더러운 죄과를 아이에게 묻히고 싶지 않았던 그는 조용히 짐을 싸고 미국행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러나 강세리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발각과 몰락만이 울렸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 네, 그 남자 이태호. 처리해주세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내일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강남대로 오후 3시. 흔적은 없습니다. 돈은 문제 없어요. 완벽하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명심하죠. 그 대화가 끝나자 운명이 몸을 틀었습니다. 바로 그 골목 모퉁이에 강재인과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우연이요? 이 드라마에서는 우연 같은 게 곧 신의 대본입니다. 김도윤이 손등으로 재인의 팔을 톡 건드리며 낮게 말합니다. 재인 씨 들었죠? 저건 살인교사예요. 녹음해요. 지금. 찰칵 녹음 버튼.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격자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장면 전환. 30분 뒤 한적한 카페. 의자에 앉아도 자꾸만 일어섰다가 앉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태호. 그는 아직은 모릅니다. 달려오는 폭풍을. 무슨 일이죠? 김도윤이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스피커에서 울리는 강세리의 냉정한 명령. 이태호라는 남자 처리해주세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이태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비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 아직 미망처럼 남아있던 첫사랑의 잔향. 그 잔향이 순간 독이 되어 목을 조입니다. 세리가 날. 강재인이 그의 어깨를 잡습니다. 지금 신고하러 가요. 오늘 밤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강남대로 절대 가지 마세요. 이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밤은 길고 지독했습니다. 그는 침대 헤드보드에 머리를 기대고 과거를 끌어모으듯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웃던 날들, 속삭이던 밤, 그리고 아이. 지호. 유치원 가방에 매달린 작은 곰돌이 인형. 그 인형을 매만지던 작은 손. 지호는 내 아들인데.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합니다. 복수 말고 진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펜과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께.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황지호의 친부는 저 이태호입니다. 동봉한 검사 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99.9% 일치. 이 사실을 지금 알리는 이유는 강세리 씨가 저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는 그녀를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봉투를 봉하고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유리문을 나서며 한마디. 돌이킬 수 없겠지. 이틀 뒤 서재. 봉투를 뜯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호흡이 무너졌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황기찬은 결과지를 2번, 3번, 서너 번 읽었습니다. 문장이 흐릿해질 때까지. 담담하게 흔들리는 시선 너머로 확률 0%라는 잉크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세리 내가 날 속였어? 그의 숨은 소리 없는 비명을 냈고 다음 장면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지호야, 병원 가자. 아빠, 저 안 아픈데요. 그냥 건강검진이야. 한 주가 흘렀고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얹혔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직접 보겠습니다. 찢어 열어본 순간 글자가 서늘하게 부딪혔습니다. 친자 확률 0%. 으악. 복도를 울린 그 절규는 15년의 허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재의 조도가 낮아질수록 마음의 분노는 더 진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세리가 들어섰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어두워?
세리야. 딱 결과지가 탁자 끝을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굳은 손으로 그것을 주워 읽었습니다. 손목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거짓말하지 마. 이태호에게서 편지도 받았어. 아니야, 검사 오류야. 지호는 당신아. 거짓말. 몇 번이고 거짓말. 그의 분노는 그제야 떨어지는 저녁비처럼 서늘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작고 파편 같았습니다. 지호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지호?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는 낮게 명확히 물었습니다. 이태호를 죽이려 한 것도 사실이냐? 침묵. 그리고 미세한 끄덕임.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지? 말의 칼끝이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고 그날 밤 집은 폐허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의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강세리는 화려했던 그림자들을 모두 벗은 채 초라한 인간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살인교사 혐의. 무기징역. 그 한 줄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법정은 울음 대신 기록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사이 YL그룹은 추락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권 박탈을 논의했고 주가는 하염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을 해지했고 언론은 연일 배신과 추락의 헤드라인을 뽑아 올렸습니다. 비서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오늘 밤 표결을. 황기찬은 비어가는 웃음을 한번 흘렸습니다. 그래, 끝이로군.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전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날 밤 그는 초라한 포장마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싸구려 소주 혹은 마지막 자존심.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는 신호를 놓쳤습니다. 달려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을 찌르듯 번졌습니다. 탕!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그는 검은 아스팔트 위에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로 위 블랙박스들, 맞은편 CCTV, 그리고 모서리에 설치된 오래된 가로등의 렌즈, 거기엔 이상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이상하게도 끝까지 꺼지지 않았다는 점. 충돌 직전 속도가 살짝 줄었다가 밀듯 달려붙었다는 점. 그리고 트럭이 충돌 직후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지 않고 정직하게 직진했다는 점. 이상하지 않나요? 본능은 회피를 택하는데 누군가에게 주입된 명령은 완수를 택합니다. 며칠 뒤 교도소 면회실. 유리막 너머 수척해진 강세리. 문이 닫히고 그녀 앞에 앉은 이는 이태호. 세리. 그녀의 눈이 물로 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넌 날 죽이려 했지. 그녀가 고개를 떨구자 이태호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 넌 남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 남자는 강남대로 오후 3시를 골랐어. 그런데 죽은 건 내가 아니라 황기찬이었지. 그녀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트럭 기사. 사고 직후 바로 변호사가 붙었다. 현장에는 정찰 근무가 우연히 2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유리 위로 문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여기 그 기사. 내가 고용한 그 목소리. 알고 보니 현직이었다. 현직? 현직 형사. 잠입수사. 너 같은 살인청부 루트를 잡으려고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던. 유리 너머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되게 만든 건 너야. 너의 전화가 증거가 됐고 그래서 수사가 타이트해졌지.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 루트를 바꿨다. 표적을 바꿨다고. 그날 오후 3시 강남대로. 날 향하던 칼끝이 갑자기 꺾였어. 그리고 그 칼은 황기찬을 향했지. 그녀가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누가 바꿨는데? 이태호는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미소를 그렸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진짜 반전이니까. 컷. 다큐처럼 차분히 몇 날 며칠을 겹쳐보겠습니다. 유전자 결과 99.9%를 누가 발송했는가? 검사기관의 도장이 진짜가 맞는가? 등기봉투의 경로는 어땠는가? CCTV의 트럭은 왜 집요하게 직진했는가?
그리고 누가 한치의 오차 없이 기차 내 동선을 파악했는가? 답은 우리의 선입견을 한 번 더 비틀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윤은 제인과 함께 데이터를 뜯어보던 중 이상한 핀을 하나 발견합니다. 제인 씨, 여기 결과지에 QR 시리얼.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발행된 문서들이 4건 더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각대? 네. 이상하죠? 유전자 검사라는 게 이렇게 몰아찍히지 않거든요. 그는 탁자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봉투 우체국의 CCTV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발송인은 분명 이태호로 되어 있는데 창고 마이크에 잡힌 목소리, 이태호가 아니에요. 대필아니 대발송? 맞아요. 누가 이태호의 손글씨를 흉내냈고 발송까지 대신했어요. 심지어 그 글씨는 그는 노트북에서 몇 장의 이미지를 겹칩니다. 황기찬 비서실 문서 담당 대리의 필압과 유사. 설마 정확히 말하면 회사 내부에서 누가 트리거를 당겼다는 거죠. 한편 유치원 마당. 작은 운동화, 작은 숨, 작은 웃음. 아빠. 진짜 아빠. 오늘은 늦지 마요.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울리고 이태호는 자세를 낮춰 눈높이를 맞춥니다. 지호야. 아빠는 이제 절대로 늦지 않아. 그는 말끝에 꼭 껴안습니다. 유치원담 너머 누군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뒤돌아섭니다. 카메라가 당겨지자 그 얼굴은 우리가 생각한 아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YL 전 비서실장. 그의 입술이 얇게 움직입니다. 이제 절반은 끝났다. 다시 면회실. 강세리가 유리를 두드리듯 속삭입니다. 표적을 바꾼 게 그 비서실이야? 추정이 아니라 확정에 가까워. 왜? 3가지 이유. 첫째, 회사. 둘째, 유언. 셋째.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마지막 단어를 내립니다. 재벌가의 피. 여기서 가장 잔혹한 진실이 고개를 듭니다. 유전자 표기 99.9% 일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전부였을까요? 김도윤이 파일을 넘깁니다. 제인 씨, 같은 기관, 같은 날 발행된 사건 4개. 그중 하나는 황기찬 유언 검증용 혈연 감정 요청서. 서명은 대리인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된 법률 자문서에 지분 상속 최적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분 상속? 네. 요약하자면 법적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회사에 유리하다는 방향의 자문이 오갔어요. 그럼 기차는 스스로 부자 관계를 부정하려 했단 말이야? 적어도 비서실은 그 그림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표적이 바뀌었죠. 이태호에서 황기찬으로. 제인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기찬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브레이크 등이 너무 오래 꺼져 있었어요.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회실에서 이태호가 마지막 한 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세리. 내가 받은 남자의 목소리 기억나지? 교통사고로 위장하자고 했던 그 목소리. 그 녀석 언더커버였어. 내 통화는 전부 녹음되어 있었다. 내 죄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런데 너 혼자만 칼이 아니었어. 그녀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칼집에 들어간 칼. 맞아. 넌 칼이었고 누군가는 그 칼을 더 큰 표적을 향해 돌렸지. 이 대목에서 시청자 댓글창은 아마도 불이 날 겁니다. 그럼 지호의 친부는 진짜 이태호가 맞아? 조작 아니야? 황기찬 비서실이 트리거. 유언 지분 최적화. 미쳤다. 세리는 칼, 배우는 비서실. 근데 비서실 뒤에 또 누가? 잘 묻습니다. 답을 조금만 더 늦춥니다. 왜냐면 이야기의 심장은 아직 한 번 더 뛰어야 하거든요. 그 사이 도윤과 제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서실의 회계 라인을 파고듭니다. 페이퍼 컴퍼니, 재단 외부 자문. 그리고 3년 전 고아원 장학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간 거에 수취인엔 낯익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횡. 가족 바깥이 아니라 가족 아니었구나. 김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제인 씨 준비됐죠? 오늘 밤 비서실장 미행합니다. 갑시다. 밤. 비서실장이 도착한 곳은 가로등 불빛조차 인색한 오래된 별장. 쇠문이 끼익 소리를 냅니다. 그 순간 그림자 2개가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도윤과 제인. 안에는 낯선 실루엣이 서 있습니다. 차가운 실루엣, 낯설 만큼 익숙한 향수.
오랜만입니다, 실장님. 이 시간에 왜 불렀나요? 정리합시다. 유언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사고는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아이죠. 아이. 그 단어에 김도윤의 손이 무심코 주먹을 줍니다. 황지호. 피가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이왕 정리한 김에 끝까지. 그만. 낮고 맑은 목소리가 별장 안쪽에서 걸어 나옵니다. 제인이 숨을 멈춥니다. 누구? 그녀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림자에서 얼굴이 드러나고 시청자들 아마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고 황기찬의 여동생 황미란. 형이 그랬죠. 가족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을 지우는 거다. 난 그 말을 오해했어. 지워야 할 건 거짓된 피였지. 아이가 아니었어. 비서실장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지금 와서 발 빼면 다 잃습니다. 그래. 그래서 널 여기 불렀지. 찰칵. 문 뒤에서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수갑이 대기 중이었고 기민하게 손목이 묶입니다. 황미란 씨 배우였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가 아주 미세하게 끄덕입니다. 배우의 배우였을 뿐이요. 밖에서 지켜보던 도윤과 제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말 그대로 칼집에 칼집이었던 거야. 비서실장이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쏘아붙입니다. 끝난 줄 알아? 유전자는 칼보다 잔인해. 그 아이가 자랄수록 피는 제자리로 흘러. 그 순간 미란이 탁 하고 웃습니다. 그 제자리가 내가 앉던 의자가 아니야. 아주 잠깐의 햇살. 작은 카페의 유리창에는 그랜드 오퍼닝 손글씨가 붙어있고 에스프레소 향이 새벽 골목을 채웁니다. 사장님, 첫 손님 들어오십니다. 제인이 미소 지으며 앞치마를 정리하고 도윤이 구수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달게 드셔도 됩니다. 그날의 첫 커피는 두 사람의 새 삶을 축복하는 색이었습니다. 사랑은 소란 대신 꾸준함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밤새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인 씨, 여기 보세요. 이 영상 강남대로 교차로 CCTV. 그는 프레임을 0.1초 단위로 돌립니다. 빨간 불빛, 그리고 갑자기 꺼지는 순간. 여기. 충돌 직전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어요. 0.8초 동안. 제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0.8초 동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 이건 본능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누군가 무전을 넣었거나 지시가 내려왔다는 뜻. 제인의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그럼 트럭 기사는 우발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0.8초가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가리키는 단서가 돼요. 황기찬의 사망 이후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첫 줄은 평범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아내 강세리와 아들 황지호에게 상속한다. 그러나 끝부분 작은 글씨의 보안 조항이 제인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단 친자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지분은 조정될 수 있다. 김도윤이 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요, 이 조항. 마치 누군가 친자 검증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려 한 듯 적혀있죠. 원래 이런 문구는 드물어요. 제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찬은 지호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었단 거네요. 아니면 누군가 기찬의 유언장을 손댔거나. 제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비서실. 그렇죠. 기찬을 죽인 배우가 유언장까지 손본 거예요. 유치원 마당, 지호는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요리사예요. 작은 손이 플라스틱 냄비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태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담장 밖 검은 SUV 한 대가 미묘하게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안에서 누군가 무전기를 들고 낮게 속삭입니다. 대상 확인. 아이 건강해 보인다. 대기 중. 그 순간 SUV의 반대편 골목에서 도윤이 전화를 붙잡고 뛰어왔습니다. 제인 씨. 유치원 주변 이상한 차가 서 있어요. 분명 누군가 지호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인이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호한테 손대는 순간 이번엔 우리가 칼이 될 거예요. 교도소 독방. 차가운 시멘트 벽에 이마를 기대고 강세리는 낮게 웅얼거렸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지켜주려 했어. 정말이야. 엄마는 칼이었지만 너를 위한 칼이었어. 그러나 그 속삭임은 허공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으로 스며든 빛은 잔인하게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그녀의 의지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황미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흑단 머리를 뒤로 묶고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형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저주였어. 그녀의 손가락이 유언장의 복사본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켜야 해. 지호만큼은 누구의 칼도 닿게 하지 않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을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 보낸 직후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서실장의 팔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라는 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뿐이야. 카페 창문 너머로 봄비가 흩날렸습니다. 제인 씨, 이 사건 우리 손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제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미 목격자였고 증인이었어요. 이제는 지호의 보호자가 돼야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을 지키는 게 싸움이에요. 도윤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싸움이라면 끝까지 같이 갑시다. 유치원 앞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오후 4시. 아빠. 황지호가 작은 손을 흔들며 달려옵니다. 이태호는 두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러나 멀리서 검은 SUV의 창문이 살짝 내려갑니다. 카메라 렌즈처럼 반짝이는 시선. 대상 확보. 아이 접촉 가능. 지시 기다린다. 무전기에 잡음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 골목 모퉁이에서 김도윤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이태호 씨, 지호를 데리고 바로 차에 타요. 지금. 무슨 일이죠? 누군가 아이를 노려요. 지금 당장이요. SUV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습니다. SUV는 순식간에 도주했고 교차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은 이태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절대 뺏기지 않아. 제인은 법원 서류 더미 속에서 낯선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도윤 씨, 여기 좀 보세요. 그녀가 내민 종이에는 같은 날 작성된 두 번째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본 재산의 50%는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황지호에게, 나머지는 YL그룹 후계 구도에 따라 분배한다. 도윤이 종이를 집어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개의 유언장. 하나는 지호 배제, 하나는 지호 고정. 서로 정반대. 둘 중 하나는 위조라는 뜻이죠. 아니요. 둘 다 진짜일 수 있어요. 누군가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쓰려 했던 거죠. 제인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찬의 죽음은 단순히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 두 장의 유언장을 둘러싼 싸움이었던 거네요. 네. 피를 가진 자와 피를 지우려는 자의 싸움. 교도소 독방. 강세리는 머리를 벽에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호는 내 전부였어. 그 애만큼은 지켜야 했는데. 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방식은 살인교사였잖아. 강세리는 피투성이가 된 손등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지호만은 내 거였어. 하지만 독방문은 차갑게 닫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콘크리트에 흡수될 뿐이었습니다. 별장의 어두운 서재, 황미라는 도윤과 제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건 저주였어요. 지분 다툼, 피해 싸움. 나는 형 대신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제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SUV, 그건 뭐였죠? 지호를 지키려 했다면서 왜 아이가 노려진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다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비서실 안이 그 뒤의 세력이 더 컸어요. 아이를 손에 넣어야 YL의 지분을 확실히 잡을 수 있으니까. 도윤이 주먹을 쥐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아이가 열쇠였군요. 며칠 뒤 새로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제인이 봉투를 뜯어 읽자 숨이 막히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지호와 이태호 친자 확률 99.9%. 황지호와 황기찬 친자 확률 0%. 여기까지는 모두 알던 사실. 그런데 마지막 줄. 추가 검사 결과 황지호와 황미란 혈연 관계 확인.
모계측 유전자가 일치함. 제인은 봉투를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미란 당신, 지호랑 무슨 관계죠?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에요. 형과 세리에게 빼앗긴 내 아이.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강세리가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진실. 황기찬이 절규했던 배신. 이태호가 친부라고 믿었던 아이. 하지만 그 모든 건 조작된 서류, 뒤틀린 관계 속의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지호의 진짜 어머니는 황미란. 아버지는 이태호. 세리는 단지 아이를 빼앗아 키운 거짓된 엄마였던 겁니다. 제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세리가 지호를 지키려 했다는 말은 결국 빼앗기지 않으려는 집착이었군요. 도윤은 한 손으로 제인의 어깨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지켜내는 겁니다. 교도소 독방,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흔들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아니,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녀의 손톱은 바닥을 긁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간수가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어. 더 이상은 거짓말 못해. 강세리는 눈을 치켜뜨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키웠어. 내가 엄마야. 미라는 못돼. 그녀의 절규는 쇠창살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그녀를 거짓된 엄마라 불렀습니다. 황기찬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악몽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언론, 여론 모두가 외쳤습니다. 가문이 썩었다. 아이의 혈통마저 조작됐다. YL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쳤고 결국 외부 자본에 의해 헐값으로 인수되었습니다. 황가의 성은 더 이상 재계에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자가 남아있었습니다. 비서실의 뿌리.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던 이름 없는 손이 있었습니다. 한밤중 황미라는 제인과 도윤을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미란의 모습. 이 아이가 지호예요. 내 아들을 세리에게 빼앗겼죠. 제인이 묻습니다. 왜 이제야 밝히는 거죠? 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호가 위험해졌으니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나라도 엄마니까. 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린 같이 지켜냅시다. 지호를. 검은 SUV를 지휘하던 배우의 배우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 YL그룹 비서실장이 아닌 그 뒤에서 줄을 잡고 있던 해외투자재단의 대표. 아이를 확보해야만 지분을 통제할 수 있어. 황가의 피는 자산 그 자체다. 그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시도해라. 이번엔 실패 없어야 한다. 어느 흐린 오후 유치원 하원 시간. SUV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낯선 남자들이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아빠가 보내셨어. 같이 가자. 지호가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도윤이 달려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지호야, 절대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제인도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여기에요. 짧지만 치열한 추격전. 도윤은 몸으로 아이를 감싸며 땅에 구르기도 했습니다. 제인은 휴대폰으로 경찰의 실시간 위치를 전송했고 마침내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체포되었지만 배우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며칠 뒤 교도소 신문지 한 장이 강세리 앞에 던져졌습니다. 지호 친모 황미란 확인. 전 언니 강세리, 아이 탈취어의 혼인 스캔들로 기록. 강세리는 신문을 쥐고 웃다가 곧바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게 거짓이었어? 그녀는 손목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며칠 후 그녀는 감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유서에는 단 한 줄. 지호야, 엄마는 끝까지 널 사랑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 메뉴 있어요. 밝게 웃는 제인의 모습에 도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하네요. 둘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지호는 이태호와 함께 지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지 마요. 그럼. 아빠는 이제 절대 널 늦게 만나지 않아.
부자의 포옹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 끝내 욕망에 휘둘려 파멸로 치달았고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윤과 제이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으며 해피엔딩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이제야 진짜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피보다 깊은 건 선택된 사랑.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칼날이 내린 심판입니다.